자, 오늘도 홍주 원픽처럼 강력한 머니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키즈 산업 유망주 뭔가요? AI 교육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아니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인간 강사님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1대1 과외 느낌으로 우리가 AI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어요. AI가 반응하고 다 그렇죠. 대처하고 내 질문 교육을 다 하고. 대답해주고. 아니 근데 저 영어 회화 같은 거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AI로 해가지고 하는 영어 스피킹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기똥차요 거기가. 그거 외국 계속 훈련시켜주고. 그거 외국 애인 만나는 거. A인데 Hi, Jack. How are you? I I'm love you fine. so much. 땡큐. 아니, 겨우 그거 배운 거예요? 아니 많은 단어가 필요 없거든요. 굳이 AI 없어도 그거는 뭐 우리 옆집 아이도 해요. 그런 회사 아닙니다. 그런 회사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 회사는 네네. 그런 회사는 아니고 아니에요. 2025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대비해서 AI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 시스템을 좀 살펴보자면 방금 말한 AI 스피킹 네네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이팅 수행평가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서비스를 지금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나. 오. 이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인증받은 AI 솔루션을 적용해서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해요. 와. 네. 자, 그리고 AI 에듀테크 전문 스타트업 에템과 AI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협업을 한 바가 있고요. 네. AI 기반 맞춤형 수학 교육 서비스인 마타 수학을 개발한 빅부부와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이거 비전이 와. 오. 자,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 선점을 위해 AI 수행평가 서비스까지 개발한 기업. 강력한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힌트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투자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머니 원정됩니다. 오늘 주제를 미리 듣고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를 저희 출연자들도 골라왔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도 주제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 그냥 선택해 오는 것이지 이 시간이 결코 종목 추천 시간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양지해 주십시오. 오남매의 아빠 정성호 씨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습니까? 나 너무 기대돼. 아유, 참.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자, 안녕하세요. 여기 5아이를 키우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아유, 주를 가져오겠죠. 자, 일단 말이에요. 아이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VIP 베이비로 키우려면요. 의류, 신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회사 톱스 코리아. 뭐 신발 하는 거예요? 신발뿐만 아니라 아동 의류 전문 회사로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백화점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편집샵이구나, 편집샵. 그런 회사가 바로 톱스 코리아입니다. 뭐 어른 신발로 따지면 A, B, C 이런 데네. 그렇지 않아요. 매장이 달라요. 근데 여러 매장을 갖고 다 있는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가 30개가 있어요. 30개나요? 하나가 아니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는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거의 독점 판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전국에 56개 지점이 넘습니다. 거의 뭐. 엄청 커요.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의류,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가방서부터 가방부터 해서 시작해 다. 핀, 뭐. 네. 그럼 전부 토탈 다. 그럼. 어. 하는 어린이. 회사네요. 네. 오. 애기 의류 브랜드 치고는 견조한 매출, 견조한 영업 이익 정도를 뽑아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게 있습니다. 차트도 계속 내려오는데요, 지금?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앞뒤를 거꾸로 해놨네. 아니 그 저항선을 뚫었네요. 맞아요.
이거 지지선을 뚫었네. 지금 저항을 다 못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다 못 들었구나. 다 못 뚫었어요. 사면 안 되는 종목들이 없나요? 얘 사면 안 되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안 제가 돼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톡스 코리아가 중국 시장 선점을 조금 지금 많이 늦었어요. 아, 늦었어. 네, 여기를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여기를 좀 침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죽었다 방금 이야기 들었죠. 출산율이 아까 우리 성경 씨가 말씀했지만 0.78명이에요. 일본이 저출산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0.9798 이랬었거든요. 그것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아, 진짜 큰일 근데 났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요. 인구 소멸입니다.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아, 그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거 심각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코리아가 지금 보여주는 거구나. 네, 보여주고 있죠. 아, 네, 보여주고 그러네. 있죠. 되게 슬프네요. 그래서 엔젤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걸 보면 좋아요. 교육 쪽으로. 교육. 네, 교육 쪽. 네, 두 번째는 또 어디 쪽으로 보면 좋냐면요. 아이들이 말을 하고 나서 떼를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달라고 하는 것들. 옷. 장난감 로봇. 장난감 로봇. 로봇. 야, 옷은 입어야지. 네. 그런 쪽 산업을 보면 좋아요. 그럼 뭐예요? 옷도 안 입고. 그런 미련 가져요. 소장님 뭐 네. 나랑 통했네요. 뭔데요? 뭐가 좋으셨는데요? 바로 곽현아픽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네네. 바로 그것을 네. 제가 들고 왔거든요. 진짜요? 어떤 거, 네, 어떤 네. 거요? 제가 선택한 기업 네. 바로 이 기업인데요. 장난감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도 현아 누나와 함께 현아 언니랑 함께 즐겁게 놀아볼까요? 자, 다 같이 영어 해봐요. I'm a girl, you are boy. 그 영어 그거 끊어요. 아니 그거 굳이 AI 학원 안 해도 만나면 프로를 계속 얘기해. 아이폰이잖아. 바로 제가 선택한 기업 캡소프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정말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캡과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채널로 시작해서 맞아. 어엿한 뭐 어린이 가족 전문 컨텐츠 기업으로 성장한 캡소프트입니다. 제가 근데 이 회사를 주목한 이유가 바로 교육에 있어요. 사실 캡소프트 하면은 뭐 OTT나 뭐 이런 뭐 IPTV 같은데 뭐 그냥 채널 전송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회사 영상 아니야? 만들고 그치? 그런, 그렇지만 이 회사가 요즘에 영어 교육에 완전 진심이에요.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게임, 공연,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최근에 그 개봉한 거 캐슈가 슈퍼콜라 그 중국에서 상영된다 했을 때 또 상한가 보러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용한 기업이기도 하고 무궁무진하다. 소장님 맞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여기. 우선은 아쉬운 거는 아유. 벌써부터. 데뷔는 되게 좋았어요. 네,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유튜브 원래는 K가 친구들 2014년도에 엄청 났었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방송국 KTV로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 사업화 시키지 못했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영업 흑자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 없다 보니까 생긴 부재거든요. 네, 전문 경영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화시키고. 그렇죠. 사업화를 네. 시키고 이런 붐이 불었을 때 매출 증진에 가속화를 붙일 수 있었겠지만 전문 경영인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 다각화라든가 그런 좀 매출 증진에 가속화를 좀 시키지 못했다. 아이고, 아깝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캣버스라는 곳에 이제 조금 과하게 투자를 했어요. 아. 조금 부담으로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거의 60%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K 영어 요거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국내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K푸트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 예,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오늘 기준 종가가 4,000원 초반대예요. 네. 근데 2021년 7월에 38,1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여기까지 빠졌어요. 내려올 수 있는 만큼의 주가까지는 좀 내려왔다. 그쵸, 그쵸. 예, 거의 그 정도는 내려왔고요. 네. 그럼 K소프트가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 재료가 아직 남아있고 특히 출산 장려 정책주로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엔젤 산업
쪽으로도 계속 엮여져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책에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자, 우리 저 홍정원 소장님 오늘 저 많이 좀 얼굴이 경직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좀 마지막 풀어드릴- 희망이시지.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 애쓰셨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아유, 세상에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컨텐츠는 아니고 그냥 제조사입니다. 제조사인데 제조사.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이의 건강이거든요. 용품은 웬만한 건 새 걸 삽니다. 젖병, 예? 쪽쪽이. 아, 그러네. 이거 이게 중요해요. 그걸 새 걸로 살 수밖에 없죠. 무조건 이거 인정해야지. 아이, 얼굴 펴진 거 봐봐. 드디어.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바로 따끈따끈한 회사인데요. 무려 올해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씨 잘 아시겠지만 가구 아끼지 않죠. 아끼지 않죠. 침대 꽤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책상 웬만하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바로 이 회사가 유아, 영아, 가구도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정책을 거스르지 않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바로 꿈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건 저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올 2월에 상장했다고 했잖아요. 뭔 얘기니? 그게 아니라 몇 년도서부터입니까, 자,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좀 올해? 연구를 해봤는데 하여튼 뭐 상장 초기고 그래서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도 하락을 하다가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란 판단이 제 생각이에요. 특히나 이 최근의 정책 중에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다자녀 특공이라고 아세요? 다자녀 특공? 네. 몰라요? 이게 뭐지? 아, 이건 모르시는구나. 안녕하십니까. 32회 공인중개사 서경석입니다. 이 다자녀 특공이라는 건요. 네. 자녀가 많은 가정에 특별 공급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자녀 이상이어야만 다자녀 특공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 11월부터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완화됐습니다. 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영유아 용품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게는 너무나 큰 호재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이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왜 그러냐면 우선은 올해 상장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적어도 뭐 적자를 지속적으로 매년 보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직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요? 설마. 왜냐면 올해가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벌써? 네, 벌써. 네. 오늘 망했네. 셋 다 망했네. 에이, 진짜. 아니, 다르다니까 니네랑은 달라. 아니, 그래도 과거 3년은 흑자였어요. 짜잖아. 과거 3년은 흑자였는데 올해가 이제 상장 좀- 되자마자 이렇게. 올해가 이제 적자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아마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기업이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많아요. 어린이 세제 사업도. 아이, 어린이 세제요? 어린이 세제 사업도 왜 하고. 그냥 우리 쓰던 거 하이타이 넣으면 안 돼요? 에이, 이 사람은 안 돼. 애를 안 키우니까 이렇다니까.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다르게 해요. 애들 거는. 나는 우리 개옷이랑 같이 빠는데. 아이, 내 옷이랑 우리 아이가 섞이는 걸 아내가 반대하는 그래, 아, 맞아요. 그래요? 그 엄마 유아복은 마음이에요. 따로 빨아요. 엄마 마음이에요. 네네. 아이고야. 그리고 차트를 좀 보자면은 첫 상장일로 되돌아가 보자면요. 고가가 1115원, 그리고 오늘 종가 8,690원이에요. 그러니까 첫 상장일 기준으로 주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 일단은. 아, 일단. 네, 일단은 거의 다 내려왔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그치지 않고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다. 소외되지 않았다. 자, 고성장을 꿈꾸는 키즈 산업처럼 내 주식의 고성장도 꿈꾼다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에 질문하시면 홍종 서장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엔젤 개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2025년도에 IP 산업의 규모가 16조 2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파키스탄보다 못 살아져요.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다 케어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류, 완구 등에 한정되어 있던 엔젤 산업,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만화 보지 마 이랬다고 한다면은 요즘 만화를 교육 만화로 만들어요. 만화를 보면서도 학습이 되게끔. 그리고 금융 쪽도. 어린이 금융 상품, 보험, 어린이 보험이라든가 많잖아요. 어린이 많아요. 전용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의료 쪽도 있겠죠. 그 엔젤 산업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이제 엔젤 개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가계 총 지출에서 아이들 교육비,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엔젤 개수가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엔젤 개수가 인구 대비 그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저출산 및 맞벌이 가구가 좀 증가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력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맞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엔젤 산업을 좀 눈여겨보되 그 안에서도 마진율이 높고 조금 고부가 가치 산업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5을 키우다 보니까 육아 쪽은 이제 아내가 키우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야 이거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했던 산업이 뭐냐면 뭐예요? OTT하고 IPTV에서 나오는 아이들 영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육아가 좀 편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겠다. 이렇게 사고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애니메 콘텐츠 맞아, 산업이 맞아.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맞아.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우선은 이제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연 같은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거,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AR이라든가 VR 체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까지도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아기 상어 뚜뚜뚜뚜뚜 그거 아니라고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 이거예요. 네, 하여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기 잘 사람 모르시는데 좋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 동영상이 저는 유튜브 조회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135억 뷰래요. 그럼요.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이 아기 상어 만든 회사는 난리 났지. 난리 났겠는데요? 네. 난리 났죠. 네, 이 아기 상어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더크퐁 컴퍼니예요. 더크퐁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 삼출판사의 장남이에요. 그 우리나라 네. 회사네요? 정말요? 이 더크퐁 컴퍼니는 삼출판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이 핑퐁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44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어요. 무려 6,000편 이상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와. 25개의 언어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와.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네네. 거래량이 좀 없고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는 느낌이고 네네네. 요즘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인데요. 거래량이 없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좋아요. 좋은 거라고요? 조정 시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마른 채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상승 시기에 부딪히는 게 많이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하나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 아이돌들이 팬들이 엄청난 지지를 해주고 막 음원 내면 예전에 막 다 막 휩쓸고 그쵸. 공연하면 어때요? 그냥 뭐 1분 컷 다 매진되고 그쵸. 이러잖아요. 아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장 앞에 있는 막 매점 뭐 다 장사가 그런 다 걸 돼요. 보고 우리가 팬덤 파워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팬덤 파워가 어린이 팬덤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맞아, 맞아. 애들은 한 번 충성하면요, 그 영상 계속 돌려보고요, 완전 난리 나요. 아이들의 아이돌인 거예요. 이런 네네네. 컨텐츠가 하나 잘 나오면은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난감 하나로 그냥 끝났다. 지금은 OTT,
책, 공연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원소스 멀티유스가라고 하는데 캐릭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예. IP 없는 정통적인 완구 업체들은 하락세죠, 추세가. 예. 근데 이제 삼출판사나 뭔가 이런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장님께서 IP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IP가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식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네. 저작권 같은 건가요? 저작권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럼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어요. 지금 2025년도에 IP 산업의 규모가 무려 16조 2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키즈 산업이 성장하려면 국가 정책도 사실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정책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어디 방문했을 때 할인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면 될수록 저출산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랜 기간 산하 제한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 정부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내의 영유아 관련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려다 말았던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아하.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고수해 왔었어요. 산하 제한 정책이란 아이를 2명 이상 낳지 마라. 낳게 되면 벌금을 어마어마했대요, 벌금. 많이 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풀어주는군요. 그랬는데 이제는 풀어주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이렇게 자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한 또 그 투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네. 생각해 볼게요. 중국의 13만 명 인구 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인구를 1억 명이라고 쳐봅시다. 한 부부가 한 명씩만 낳아도 5천만 명이에요. 또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는 이 이슈가 엄청난 이슈라는 거죠. 와. 그러면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1,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400조 원이요? 1,400조 원.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이 중국이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2012년도부터예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이 출산 산하 정책을 폐지를 하냐 아니면 끌고 가야 되냐 이런 논의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인구 통계 지표를 보니까 그 임계점에 다다랐더라고요. 아, 그럼 이때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야. 내가 그 임계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방 컴퍼니라는 기업을요. 어. 2020년 11월 16일에 3,000원대 공략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3,000원대 악방 컴퍼니를 공략 들어간 사람은 유일무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뚱맞다 그랬었어요. 갑자기 악방 컴퍼니 네, 왜요? 생뚱맞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추천한 이후에 중국의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내 정책에 대한 폐지를 크게 제안을 하면서 크게 좀 상승한 바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6월에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또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까지 출범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노동력 감소예요. 노동력 감소는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나라의 국력도 떨어지고 국력이 떨어지죠. 네. 경제적 위기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성호 씨는 네네네. 뭔가 좀 체감하는
저출산 정책으로 얻은 뭐 이득 이런 거 있었어요? 일단 나라에서 아실 거예요. 올해서부터 이제 아이 낳는 이제 출산하는 아이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그 아이에게 1년이 지났으니까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오.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이 50%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게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아이가 태어날 때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먼저 신청을 하면요, 베이비시터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동안 케어를 해줍니다. 아, 무료로? 네,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시고 아직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바로 지금 키즈 산업 골든타임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홍준 소장이 선택한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요? 게다가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맞아요. 영어 교육 전문 학술 단체가 있거든요. 네, 한국 영어 교육학회라고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레벨 테스트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신과 수능을 이 테스트로 계속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 영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국내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유치원 수준부터 수능까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실전 수준까지의 그 난이도로 나뉜 문제들이 있어요. 오.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응시자의 실력을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 성적표를 제공해서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최적화된 학습 방법까지 제공해 줘요. 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다 케어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개발한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죠. 홍준 소장의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를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 누르십시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끝!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식이 뭐니? 주식이 머니!